7월 네 번째 주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. 또 이 세 글자 새 이름 등장합니다. 새 이름이래요. 세 글자 고유정입니다. 실제로 지금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또 한 케이스가 남아 있습니다. 바로 현 남편의 아들이죠. 의붓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지금 또 한 사건이 남아 있는데요. 실제로 경찰은 한 5번에 걸쳐서 지금 고유정은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. 근데 너무 중요한 수사가 있었던 거죠. 지금 현 남편과 고유정의 바로 대질 수사입니다. 10시간 동안 대질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. 근데 저도 들어보지 못했던 대질 조사의 형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. 칸막이를 사이에 둔 또 변호인과 동반한 바로 대질 조사였습니다. 이게 고유정이를 구치소 찾아가서 상당 경찰서 수사관들 또 프로파일러가 조사한 거 대면 조사가 5번 정도 되고요. 네. 19일 날이죠. 금요일 날. 엊그제예요. 금요일 날 오후 1시 반부터 밤 11시 40분까지 그러면 약 10시간 좀 넘었네요. 네. 10시간 한 10분 정도 남편을 친 남편 현재 남편이죠. 네. 현 남편을 그 제주교도소로 데리고 가서 이제 대질 수사를 한다고 그랬어요. 대질 조사. 기본적으로 A와 B라는 사람이 있으면 한 가지 사안을 두고 A는 이렇게 말하고 B는 이렇게 말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. 네. 그런 경우에 경찰관은 A가 맞는지 B가 말하는 게 맞는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증거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 경우에 대질 조사를 하는 건데 증거가 증거만 있으면 A가 올래 B가 올래 따질 것도 없죠. 그냥 그 증거에 의해서 처리해 버리면 되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까 A하고 B가 각각 다른 진술을 할 때 경찰이 가운데 중간 입장에 있고 양 당사자를 둘이 놓고요. 한 가지 주제를 던져요. 경찰이.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딱 던지면 이 사람이 대답한 내용이 A가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면 B가 그게 아니고 뭐라고 반박을 해요. 그러면 또 이 반박한 내용을 A가 듣고 또 재반박을 하고 서로 말이 오고 막 하면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은 중간에서 딱 보면서 누구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표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진술의 어떤 그 논리성 이런 거를 경찰이 컨트롤하면서 보는 거예요. 실제로 그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 머릿속에 되게 구상해온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대로 좀 진술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질 조사 같은 경우는 즉흥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감정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,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, 자신들이 대비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대질 조사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양 당사자가 치고받고 하는 걸 경찰이 보는 거예요. 중간에서 네. 딱 보는 거예요. 치고받고 반박하면 재반박하고 또 재반박한 걸 또 재반박하고 그런 과정에서 논리의 허점이 나올 수 있어요. 어느 누군가에서 이 사람은 쭉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또 반박해주고 또 반박하면 그거에 대한 반박 이게 얹혀지면서 논리가 쫙 이 사람은 성립이 되는데 일관성이 있어. 근데 이 사람은 반박하고 한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뭔가 허점이 있고 제대로 대답 못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런 경우를 산정해 두고 대질 조사를 하는 게 이 대질 조사 기법이에요.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래요. 경찰이 대질 조사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질 조사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 못 하는 거예요. 네. 대질 조사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두 사람이 다 동의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대질 조사예요. 나는 적극적으로 한다는데 이쪽 반대인 사람이 난 못해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. 물론 고유정이가 대질 조사하는 거를 조건을 붙였던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. 그 조건이 뭐냐면 나 현 남편 얼굴 보기 싫으니까 칸막이 만들어 놓고 대질 신문하자. 그건 대질 신문이 아니지. 우리가 지금 대질신문에 해야 되는 이유를 서두에 설명드렸잖아요. 네. 마주봐야지. 눈 마주보고 치고받고 하는 걸 경찰이 파악을 하지. 그리고 지금 현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고유정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렇다면 그거는 칸막이 속에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건 솜니부를 덮어 쓰건 상관없는 거고. 근데 프로파일러들은 표정을 읽을 때 사실 전체 그러니까. 그 마스크를 가리면 읽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, 참,
그래서 내가 답답한 거예요. 대질 조사 그런 대질 조사를 뭐하러 해요? 대질 조사 한다 소리 할 필요도 없지. 그렇게 하려면 수사를. 나는 왜 고유정이가 그렇게 이제 빡빡 우기면서 그런 조건으로 대질 조사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한다고 지금 한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수사관이라면 난 차라리 그렇게 안 합니다. 그거. 네. 응. 왜냐하면 그런 조건을 계속 들어주다 보면요. 고유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게 돼요. 자기가 자꾸 조건을 붙이고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기는 갖고 있거든요. 끌려당겨요. 그럼 수사가. 네, 그럼 그걸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앉아 있고 칸막이를 하나 이렇게 놔두고 이쪽엔 고유정과 고유정 변호사. 이 칸막이 이쪽 편에는 현남편과 현남편 변호사 이렇게 둘 앉히고 경찰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. 칸은 이렇게 막혀 있고 그럼 상호간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. 네. 입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도 또 내가 더 화가 나는 거는 그나마도 대질 조사라는 거는 그건 명백히 얘기하면 피의자 신문 조서예요. 네. 혹은 참고인 진술 조서고 그 진술은 누가 해야 돼요? 전화 없어도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. 당사자가. 네. 근데 요번에 지금 모르겠어요. 이 얘기는 현 남편이 주장하는 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현 남편이 말이 거짓말일 배제할 수는 없어요. 그냥 지금 언론에 난 거는 현 남편의 진술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게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하에 이 대질 수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분명한 거 칸막이는 막은 것 같아요. 네. 자, 칸막이 안 막은 걸 현 남편 측에서 칸막이 막았다고 했겠어요? 그러니까 그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칸막이를 막았다 손 치더라도 진술만큼은 본인이 해야죠. 경찰한테. 근데 지금 고유정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? 고유정이 변호인한테 귓속말로 얘기하고 네, 그러면 변호인이 그 부분에 그 대해서 부분을 진술해야 돼요. 그럼 변호인 진술 받았어요? 사실 왜 본인이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말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표정의 변화, 몸의 태도 그리고 네 목소리의 말이요. 떨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비언어라고 하는데요. 비언어가 얘기하는 거짓말의 속성과 감정의 변화가 실제로 언어의 그 속성보다 더 정확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지 조사를 하거나 감정의 변화를 계속 파악을 하는 건데 그리고 미세 표정을 보는 건데요. 이런 경우는 정말 다 의미가 없어져. 10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도 화를 내시는 거고 저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10시간인 것 같아요. 저도 32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조서 받아보고 했지만 난 대질 조사 이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. 내가 배운 교본에 나온 대질 조사에 칸막이 맞고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. 그렇게 하려면 대질 조사 차라리 하지 말아야죠. 그리고 진짜 보다 중요한 건 우리 조금 전에 김유미 프로파일러가 얘기 잘해줬어요. 피고인이 혹은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시작하면 그 수사는 안 되는 거예요. 차라리 안 해야 돼요. 그러려면. 그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그 얘기 한번 하더구만요. 어떤 범인을 조사하러 딱 갔더니 그 범인 새끼가 와서 앉더니 물부터 한 잔 갖다 달라고 그래서 그 권일용이가 그 얘기 했다고 그러더만요. 내가 너 물 떠주러 온 사람 아니다 나는. 나는 내가 너를 지금 조사하러 오고 너 대면하러 온 사람인데 나한테 만나자마자 물 떠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. 너는 내가 요구하는 거 나하고 대화하는 거 먼저 응하고 중간에 네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물은 내가 갖다 줄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하고 딱 자르고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주도권이에요. 네. 만나자마자 그 범인이 물 한 잔 주시오. 그런데 그걸 프로파일러라고 간 사람이 물 떠다가 주고 그게 라포 형상 한답시고 물 떠다 주고 그래. 자, 물 먹어. 이러면서 수사한다? 그건 기선제압 해봐서 이미 진 거예요. 그러니까 피해자 유형별로 되게 다르긴 한데 실제로 처음 만났을 때 물 좀 떠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뭔가 자기한테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사람을 파악하는 거거든요. 테스트하는 거죠. 네, 그 전략에 말려들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. 안 되는 거예요. 물을 항상 안 줘야 된다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피의자에 따라서 달라야 되는데 실제로 고유정 같은 경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.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들이는 방향이 있고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자기만의 철저한 전략이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고 교활하잖아요. 네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할 필요가 없는 대질 조사를 지금 차라리 그러려면 대질 조사 안 했어야 된다니까요.
아니 일선에서 이 피의자 범인을 앞에 태워놓고 조사하기 전에도 그런 놈들 많아요. 조사하기 전에 딱 앉혀놓고 조사하기 전에 아 나 저 물 좀 주세요. 아 나 담배 한 대 주세요. 담배 한 대 피고 얘기할게. 그거 절대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. 시작과 동시에 그거 들어주는 순간 그 새끼한테 먹힌 거예요. 그건 진 겁니다. 게임 진 거예요. 그 게임은 진 거예요. 그런 경우는 까불지 말고 일단 그 조사 받고 중간에 네가 하는 태도 봐서 담배도 한 대 피고 내 물도 갖다 줄게. 그리고 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. 일선에서 그거 뭐 형사들이 오랜 경험 거기에서 나온 그게 저거지만 그 나름대로 또 그 과학적인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 경우는 이런 식의 대질 조사를 하려면 차라리 않는 게 낫다는 거지 내 말은. 그리고 왜 저 명백히 저 진술조서인데 진술조서는 저 본인이 진술하도록 돼 있는데 왜 귓속말로 해가지고 변호사가 대신 대답해요. 변호사는 입회하는 것밖에 없어. 입회만 허용돼 있지 변호사가 진술에 대해서 가타부타 옆에 참견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퇴정명령 내릴 수 있어요. 수사에 방해가 된다 해서 변호사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경찰이. 근데 왜 변호사한테 얘기하고 무슨 다 귀먹어서 한국말 몰라요? 이거는 물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현 남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고 현 남편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. 당사자가 직접 진술을 해야 대질 조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. 변호사가 대신 답변하게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. 경찰이 왜 이 제지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거는 현 남편의 변호사가 한 얘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제 생각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한 것 같아요. 이런 식의 대질 신문이라면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. 실제로 그냥 지금 현 남편의 주장 측에 의하면 칸막이가 있고요. 또 그 위에 얼굴을 못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큰 가방도 가방을 올려놨다잖아요. 얹어놨다고 하고요. 또한 고유정은 지금 마스크를 쓴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. 그렇다면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. 더더욱이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. 즉 모든 비언어적인 것들, 행동이라든지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철저하게 방어를 한 거죠. 이거는 내가 판단할 때는 뭔가 참 끌려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길이 없고요. 그리고 수사가 끝나고 나면 깔끔하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수사가 굉장히 균등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양쪽이 다 인식할 때 원래 수사를 하다 보면 양쪽 다 욕을 먹으면 좋아요. A도 경찰이 너무 빡빡하게 한다고 욕하고 B도 경찰이 너무 빡빡하게 한다고 욕하면 그건 대성공의 수사예요. 양쪽으로부터 다 욕 먹으면 차라리. 예.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사실이 아니기를 원하는데요.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잘못된 수사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고유정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술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진술을 하니까 경찰이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다. 수정을 해줬다는 거예요. 그거는 현 남편이 얘기하는 거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확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 차를 졸피뎀 탄 성분 차를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차를 줬는지 그때는 차를 한 잔 주고 잤다고 1차 진술 때 했는데 네. 이번 진술할 때는 내가 차를 타줬는지 안 탔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고유정이가 얘기를 했대요. 네. 그러니까 경찰이 그때 저번에는 당신이 차를 타줬다고 얘기했잖냐. 이제 그걸 수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. 그건 추궁의 한 종류지. 예. 그리고 그런 그 디테일한 작은 부분들도 경찰은 그 체크는 다 해서 써놓고 있잖아요. 네. 예. 그래서 그거는 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, 그거는 내가 볼 때 조금 그 현 남편 측에서 너무 그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. 그 부분은.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것은 크게 확대 해석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짚어주고 나가시면 또 듣는 분들도 그렇구나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혹시 경찰이 분명한 거는 만약에 그 아이가 살해를 당했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용의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. 고유정과 남편. 네. 예. 그렇죠? 혹 진짜 살해됐다면 두 사람은 용의자예요.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인 거예요. 살해됐다는 전제하에. 그렇다면 양 당사자가 엄청나게 민감할 거예요. 고유정도 민감하고 남편도 민감한데 경찰이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
경찰이 혹시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너무 맹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이 현 남편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거짓 반응이 많이 나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혹시 머릿속에 지금 이 현 남편이 모든 거를 거짓말한다고 머릿속에 선입견이 심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그건 엄청나게 경계할 점이에요. 엄청나게 경계할 점인데 그 거짓말 그 반응은 사실은 심폐소생술이죠. 네. 예, 심폐소생술 때문에 이 남편이 이제 거짓 반응, 거짓말 탐지기 조사 거짓 반응이 나왔는데 그겁니다. 남편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본인이 소방관이니까 실시했다.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출동했던 119 구급대도 남편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그 출동 기록부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부검을 하니까 부검 그 결과에 의하면 심폐소생술을 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. 심폐소생술을 하면 심한 경우는 갈비뼈가 골절되거나 골절되지 않는다고 쳐 애들이 탄력이 좋아서 골절이 안 된다고 쳐도 다른 건 몰라도 이 가슴 부위에 있는 피하 출혈은 반드시 수반되는 게 맞아요. 네. 정상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면.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국가수 그 결과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경찰은 뭐 출동했을 때 하는 척했다고 인식했는 것 같아요. 119가 왔을 때 하는 척하고 있었던 거죠. 그건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왜? 과학 수사에서는 안 한 걸로 나오니까. 그래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태웠던 것 같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심폐소생술 관련돼서는 남편이 거짓말하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지? 이런 인식이 경찰이 머릿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가 정황 증거밖에 안 되고 직접 증거는 안 되지만 수사에서 굉장히 많은 유용한 증거가 될 때가 유용한 수사 그럼요. 단서가 될 때가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. 엄청나게 그 거짓말 탐지기 관련돼서 신경을 쓰죠. 근데 그쪽으로 많이 기울고. 한 번씩 두 번씩 그게 결정적이 빗나갈 때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수사가 그걸 배제하면 안 되잖아요. 네, 수사가 포인트가 벗어날 때도 사실 종종 있는데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말대로 혹시 맹신이 아닌가라는 부분은 체크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면에서 사실 대실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. 직접 증거가 없다 보니까 진술에 있어서 뭐 신빙성이라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부분이 진실인지 밝히기 위해서 대질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한 거였는데 첫 번째가 지금 그 뭔가 그 이슈가 됐던 부분이 과연 아이가 왜 와서 원래 고유정도 자기 친아들을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그것이 왜 미뤄졌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질조사 내용이 나왔었고요. 또한 아이가 분명히 죽은 걸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고유정은 분명히 화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대로 갈 수 있는 방까지 가려면 그 방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근데 남편이 또 그것을 남편을 보고 문을 닫아줬다고 하는데 아이의 그럼 죽음을 왜 목격하지 못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그리고 바로 이번에 완전 새로 나온 부분인데요. 그날 9시에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요. 7시 4분에 고유정이 제주도 항공권을 예매한 사실이 나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을 이번에 또 대질조사에서 서로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 대질조사는 32년 동안 수사한 사람 그 입장에서 볼 때 이 대질조사는 이건 대질조사 아니에요. 나는 이렇게 편법적인 대질조사 본 적 없어요. 물론 경찰이 무슨 일부러 대질조사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오직 하면 고유정이 대질조사 아마 거부하면서 그랬을 거예요. 이 조건을 달고.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오직 하면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은 들어요. 그렇다 하더라도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그 수사관이었다면 안 합니다. 그런 식의 대질조사라면 그 의미 없어요. 그냥 따로따로 불러서 물어보는 게 낫죠. 그럴 바에요.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현 남편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 그 대질조사 안 하더라도. 그럼 얘가 대답할 거 아니에요. 좀 귀찮더라도 얘가 대답한 내용을 또 들고 와서 남편한테 그러면 당신이 엊그제 이렇게 얘기한 거를 얘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이건 아니고 이러이러하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? 그러면 또 얘가 대답할 거 아니에요. 이런 식으로 칸막아 놓고 대질조사 하려면 차라리 귀찮더라도 여기서 물어본 거 들고 와서 진술 받아서 다시 만나가지고 와서 또 물어보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. 그렇게 하려면.
이거는 무슨 뭐 말만 대질러서 칸 막아놓고 표정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변호사가 다 대답하는 그런 형태의 대질조사라면 차라리 않는 게 낫죠. 요란만 떨고 국민들 우롱당한 느낌 들잖아요. 이런 때일수록 경찰 수사는 욕을 하거나 말거나, 우리 엊그제 그 인천 모자살인 사건 그때도 보세요. 그 자살하면서 연습장에다가 경찰이 폭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수사한다고 인권위 진작 놓고 난리 칠 때도 그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정석대로 원칙대로 수사했잖아요. 네. 그렇게 비난, 그때 거의 내가 통화해봤는데 그 당시에 그 수사했던 형사들 거의 진짜 죽을 지경이었대요. 죽을 지경. 안팎으로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경찰 비난하고 인권위에서는 맨날 뭐라고 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무소의 불처럼 한 군데 보고 갔어요. 그게 수사관의 자세예요.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하는 거거든요. 꼬일수록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. 네. 저는 사실 이 수사에서 되게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. 고유정이 그 2018년쯤에 18년 10월에 부부싸움을 하고 한 달 가량 집에 나가서 나간 후에 와서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. 부산에 가 있다고 남편한테는 거짓말했는데 네. 그때 제주도에 가 있었고요. 네, 맞아요. 거짓으로 자기의 그 행적에 대해서 남편한테 얘기를 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. 전 이런 심경의 변화에 대해서 고유정이 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도 남편하고의 얘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고유정 입에서 들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. 그리고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, 심경의 변화라든지, 또 실제로 진짜 제가 봐도 왜 그 실제로 그 시간대 되면 고유정이 화장을 원래도 평상시에 하고 있었는지 그런 여부들 같은 것들, 아니면 정말 왜 항공 티켓을 그렇게 일찍 했느냐, 그리고 남편한테, 현 남편한테는 왜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, 자신 그 고유정의 친한 아들을 왜 원래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안 데리고 왔냐라고 얘기하니까 아이의 그 졸업식이 있어서, 유치원 졸업식이 있어서 못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가 그때 졸업할 그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, 학년이. 여러 가지의 그런 거짓말의 정황들을 얘기를 했을 때 서로가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표정들을 봐야 되는데 진짜 교수님 말대로 아무것도 건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그 케이스를 가지면 이래요. 쉽게 예를 들면, 자, 현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. 너 2월 28일 날 니네 우리 애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4명이 같이 살기로 했잖아. 그런데 네가 네 애는 안 데려오고 우리 애만 먼저 데려왔잖아. 그때 너 왜 네 애 안 데려오냐고 얘기하니까 네가 우리 애가 그 유치원 어린이집 그 졸업식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못 데려온다고 얘기했지.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걔는 졸업반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식 준비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너 왜 그때 나한테 거짓말했어?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. 그때 그 말을 듣는 고유정이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어떤 말로 변명을 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대질 조사의 어떤 의미이기도 해요.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냐 이거죠, 나는. 실제로 프로파일링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순서도 막 뒤죽박죽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. 시간의 흐름대로 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흐름대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불규칙으로 해요. 예, 예. 그 왜 중요하냐면 시간 텀이라는 게 있거든요. 얘가 얼마나 그 부분에 텀을 두고 얘기를 하느냐,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을 하느냐, 그런 부분들에 분명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놓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변호인이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. 기속말로 그렇게 하다 하면 보면.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사람 비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. 이건 지금 우리가 현 남편의 진술과 현 남편의 변호사의 진술에 의거해서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닐 수도 있어요.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일단은 그 보도에 난 거 그 사람들의 진술에 의거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거고요. 이게 사실이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. 이게 사실이라면 조만간 뭐 경찰 입장에서는 또 남편을 대면 조사를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네요. 남편 조사를. 네, 그리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남편 쪽에 경찰은 무게가 실린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얼핏 들기도 하거든요. 경찰에서는 이번 대질 조사와 관련해서도 뭐 브리핑을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일단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이제 있으니까요. 한대요. 네, 지금
지금 보도에 나온 거는 거의 현 남편의 주장이 거의 현 남편의 주장과 현 남편의 변호사의 주장. 주장이고요. 실제로 이제 공식 한번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거는 대질 조사 관련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 남편과 현 남편의 변호인의 주장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,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이 대질 조사는 잘못됐다고 저희가 말하는 거예요.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정확하게 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예.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. 아닐 수도. 예. 네. 또 저간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전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현 남편과 현 남편의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만약에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요, 직접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진실을 파헤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건 쉽지 않은 수사예요. 네, 이거는 또 시간이 워낙 지나기도 했었고요. 저도 이 사건 어떻게 풀릴지 지금 나는 저 상당 경찰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편 한 번 더 조사한 다음에 최종 그 브리핑을 한다. 브리핑이라고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. 그 브리핑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한번 그 들어보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실제로 상당 경찰서에서 고유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한 내용이 있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었거든요. 근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거는 얘기 못 하겠죠. 수사 단계이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. 브리핑할 때는 나오겠죠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과 또한 이 대질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저희가 궁금하고요. 또 이거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이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옳고 그르고 뭐 현 남편과 현 남편의 변호인 얘기가 옳고 그르고 뭐 이거는 그 떠나서 분명히 말씀은 드리는데 대질 조사의 방법은 아닙니다. 그냥 다른 건이라 하더라도 대질 조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. 그거는 아니에요. 그거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. 네. 한숨 쉬면 안 되는데요. 네. 어쨌든 결과 나오면 브리핑 결과 나오면 한번 네. 다시 한번 또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